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연예계의 화려한 무대 뒤편에 드리운 그림자를 들여다봅니다. 수많은 팬의 사랑을 받던 여배우들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은 순간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돈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교복 입은 소녀가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200억 원이 오간 관계 끝에 법정에 섰고 결국 3.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배우는 70억 원대 강남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뒤 자금 출처 의혹에 휘말려 중국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의 우아한 여신은 병원을 100번 넘게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며 스포트라이트를 영영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나약함이 어떻게 산업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다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전과 성이 얽힌 논란으로 연예계를 떠난 10명의 여배우를 순위별로 추적합니다. 법원 판결문, 소속사 공식 입장, 그리고 확인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습니다. 루머와 진실을 명확히 가려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이끌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0위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톱 5위 아홉심 김정민 11위는 김정민입니다. 1989년생 2000년대 초반 데뷔 당시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이 붙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교복을 입고 웃는 모습은 그 시절 청소년들의 로망이었고 광고주들은 앞다퉈 그녀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 그게 김정민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그녀의 이름이 언론에 오른 건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상대는 국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의 대표 손씨. 두 사람은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논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씨 측이 김정민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급 주택 임대료, 신용카드 무제한 결제, 해외여행 경비, 명품 구매, 추정치만 200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 공방에서 드러난 내역입니다. 문제는 관계가 파탄난 뒤 시작됐습니다. 김정민 측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손 씨는 사랑과 돈을 동시에 배신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관계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김정민이 과거 또 다른 관계에서 금전 요구와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대중의 충격은 배가 됐습니다. 결국 판결은 3.5억 원 배상 명령. 숫자 하나로 그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속사는 침묵했습니다. 방송국은 출연 예정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했고 광고주들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한때 CF 퀸이었던 그녀는 순식간에 스캔들 배우로 낙인 찍혔습니다. 활동 중단 후 그녀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고 가끔 파트타임 DJ로 무대에 섭니다. 작은 스튜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이제 그녀의 전부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연애 분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예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금전 거래의 한 단면일까요?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중의 눈에는 이미 돈으로 산 관계로 비쳤습니다. 김정민은 인터뷰에서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지인은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10위부터 시작하는 이 순위에서 김정민의 사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적 유죄가 아니더라도 의혹만으로도 연예인의 삶은 끝날 수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 의혹의 뿌리에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다음 9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김정민은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가해자였을까?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더 터프 구 이다해. 9위는 이다해입니다. 1984년생. 드라마에서 보여준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국내를 넘어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 세련된 외모. 그녀는 할리우드 진출을 꿈꾸던 글로벌 스타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드라마와 광고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 배우로는 드물게 해외 팬클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 그녀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오른 건 연기나 신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가 주택 70억 원대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다는 소식.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분명 이다해 본인입니다. 문제는 자금 출처였습니다. 일부 매체가 중국 사업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보도를 내놓았고, 온라인에서는 스폰서 루머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소속사는 즉각 전액 본인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이라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다해는 중국 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해 광고 모델료만 수억 원, 드라마 출연료도 억대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루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고 협력 관계였던 사업가가 뒤를 봐줬다는 식의 추측이 이어졌고, 중국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예정된 중국 드라마 출연이 취소됐고, 국내 광고주들도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그녀의 청량한 이미지에 금이 간 겁니다. 법적 처벌이나 공식 증거는 없었지만 의혹 하나로 커리어가 흔들렸습니다. 이후 이다해는 가수 3분과 결혼하며 사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육아와 가정에 집중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증거 없는 의심의 파괴력입니다. 김정민 사례처럼 금전 거래가 법정에서 다뤄진 건 아니지만 대중의 눈에는 이미 뭔가 있다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연예계에서 자금 출처는 늘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해외 활동이 잦은 스타일수록 환율과 세금, 송금 내역까지 파헤쳐집니다. 이다해는 인터뷰에서 루머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9위와 10위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차이가 보입니다. 김정민은 법적 판결로 끝났고, 이다해는 법적 문제 없이도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연예인의 생명은 신뢰라는 걸 다시 확인합니다. 다음 8위는 또 다른 형태의 선물 논란입니다. 고가의 차량과 명품이 얽힌 사건. 과연 법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톱 8. 손담비 8위는 손담비입니다. 1983년생. 2007년 데뷔곡 미쳐서로 무대를 휩쓸며 섹시 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 완벽한 몸매. 그녀는 가수에서 배우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며 동백꽃 필 무렵, 웬 카멜리아 블룸스틸 같은 드라마에서 안정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세대 교체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2021년 그녀의 이름이 다시 화제가 된 건 음악이나 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인물이 구속되면서 손담비가 그로부터 받은 선물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고급 외제차, 에르메스 가방, 까르띠에 반지, 하나하나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들입니다. 언론은 장기간 경제적 지원 정황까지 보도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손담비는 사기 행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상대의 불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적 처벌은 없었고 공범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는 개인적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라 설명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졌습니다. 후폭풍은 컸습니다. 진행 중이던 광고가 줄줄이 취소됐고 방송 출연도 급감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스타라는 이미지가 흔들리자 브랜드들은 안전을 택했습니다. 손담비는 활동을 잠시 멈추고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규혁과 결혼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생활과 소소한 일상을 SNS에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김정민이나 이다혜와 비교하면 흥미롭습니다. 김정민은 법정 판결로 금전 지원이 확인됐고 이다혜는 증거 없는 루머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손담비는 법적으로 깨끗하지만 선물이라는 애매한 경계에서 이미지를 잃었습니다. 연예계에서 관계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상대의 배경까지 검증해야 하는, 때로는 불공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손담비는 한 인터뷰에서 잘못된 인연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연예인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음 7위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마약이라는 더 무거운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1990년대 안방극장의 여왕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이야기입니다. 탑 7일 황수정 7위는 황수정입니다. 1972년생, 1990년대 한국 드라마 황금기를 상징하는 배우에서 배용준과 호흡을 맞추며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였고 에서는 품격 있는 존재감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 그녀는 안방극장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안정된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2001년 그 안정된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필로폰과 암페타민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두 번 시도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함께 적발된 상대는 유부남으로 오피스텔에서 동거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이 배가 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송국들은 즉시 출연 금지 조치를 내렸고 진행 중이던 드라마는 방영이 중단되거나 대체 배우로 교체됐습니다. 광고 계약은 모두 해지됐습니다. 한때 엘리트 여배우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이름은 마약 배우로 바뀌었습니다. 황수정은 체포 당시 이게 마약인 줄 몰랐다, 최음죄인 줄 알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대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예계의 압박, 스케줄 스트레스,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선, 이 모든 게 그녀를 그 선택으로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앞선 사례들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김정민과 이다혜, 손담비는 금전 논란이었지만 황수정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적 처벌과 사회적 퇴출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조용히 연예계를 떠나 명상과 봉사활동에 집중했습니다. 몇 차례 독립영화나 연극으로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황수정의 이야기는 연예계가 얼마나 가혹한지 보여줍니다. 20년 쌓은 명예가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지는 현실. 그녀는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때의 나를 용서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유비는 루머로 시작해 실력으로 끝난 배우의 반전입니다. 증거 없는 의혹 속에서도 중심을 지킨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터블록, 김아중 여위는 김아중입니다. 1982년생,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뒤 2004년 데뷔한 그녀는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서
성형 수술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66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해 그녀는 국민 여배우로 등극했죠. 당당하고 세련된 이미지, 뛰어난 연기력, 광고계에서도 사랑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데뷔 초반부터 CF 퀸으로 불릴 만큼 그녀의 미소는 브랜드의 상징이 됐습니다. 영화 성공 직후 2005년 무렵부터 그녀를 둘러싼 소문이 시작됐습니다. 신인인데 왜 이렇게 잘 나가나 라는 의문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일부 매체에서 재력가 스폰서의 지원으로 데뷔했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회장이나 벤처 사업가로부터 고급 주택과 차량을 선물 받았다는 내용, 심지어 기획사에서 스폰서를 소개해줬다는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연애비리 사건이 터진 2002년 무렵 그녀의 이름이 성상납 의혹과 엮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아중은 이 루머에 대해 직접 나서 해명했습니다. 드라마 별난 남자 별난 여자 기자간담회에서 아버지는 KBS PD가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스폰서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속사도 모든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수사나 법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루머의 출처는 대부분 익명 게시판이었고 구체적인 증언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데뷔 과정은 오디션과 오디션으로 이뤄진 평범한 길이었죠. 이 의혹은 그녀의 커리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일부 패션과 뷰티 브랜드가 광고 계약을 재검토했고 온라인에서는 끊임없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권력형 관계로 기회를 얻었다는 식의 소문이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김아중은 반박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활동을 잠시 줄이고 연기에 더 집중하는 길을 택한 거죠. 그 선택이 빛을 발한 건 2017년 드라마과에서였습니다. 그녀의 연기력은 루머를 압도하며 재평가에 물꼬를 텄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돌아보면 황수정처럼 명백한 불법이 드러난 경우와 달리 김아중의 이야기는 루머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증거가 없어도 의심은 퍼지고 그로 인해 얻는 상처는 실체적입니다. 연예계에서 성공한 여성에게는 백이나 지원이라는 프레임이 쉽게 씌워지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작품으로 보여주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시간은 그녀의 편이 됐습니다. 지금 그녀는 여전히 활동 중이며 루머는 희미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연예인이 마주하는 편견의 깊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공이 축복이 아닌 짐이 될 때 어떻게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5위는 독립영화계의 보석이 루머로 상처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술과 자본의 모호한 경계에서 벌어진 논란을 만나보겠습니다. 터프 지시 최희서 5위는 최희서입니다. 1986년생, 영화과 아워바디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독립영화계의 대표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섬세하면서도 강단 있는 연기. 그녀는 2017년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상업영화의 화려함 대신 진정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배우. 그녀의 이름은 순수한 예술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2021년 한 독립영화 제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루머가 터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재력가가 그녀에게 개인적 후원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그 재력가가 제작 과정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예술 후원과 사적 거래 사이의 모호한 경계가 논란을 키웠습니다. 네티즌들은 독립영화계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고
익명 블로그에서는 성공 뒤에 권력의 그림자가 있다는 식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최희선은 즉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나는 예술가이지 상인이 아니다. 내 예술을 돈으로 사고 팔 생각은 단 한 번도 없다. 강경한 반박이었습니다. 소속사도 후원 사실 묵은 법적 대응 검토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나 송금 내역 같은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루머의 출발점은 제작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독립영화계의 현실을 왜곡한 데서 비롯된 듯합니다. 이 사건의 후폭풍은 컸습니다. 그녀의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에 상처가 났고 예정된 프로젝트가 지연됐습니다. 최희선은 한동안 언론과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나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루머는 독립영화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작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후원이 필수적일 때 그 경계가 어디인지, 예술적 지원과 경제적 거래의 선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김아중 사례처럼 증거 없는 의혹이지만 최희서의 경우는 예술계 특성이 더해졌습니다. 상업영화라면 스폰서 루머가 덜 민감할 수 있지만 독립영화에서는 순수성이 생명입니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루머가 아팠지만 예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점진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며 독립영화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보이는 건 루머의 잔인함입니다. 김아중은 실력으로, 최희선은 신념으로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시간과 마음의 상처는 누구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위는 해외에서 벌어진 더 직접적인 사건입니다. 섹시 솔로 가수가 호텔에서 만난 대가. 그 끝에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탑버사, 진아 사위는 진아입니다. 1987년생, 본명 최진아. 2010년 솔로 가수로 데뷔하며 꺼져줄게 잘 살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어 블랙 앤 화이트, 같은 히트곡으로 2010년대를 대표하는 여성 아티스트가 됐죠. 완벽한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 무대 위 그녀는 차세대 섹시 퀸으로 불리며 팬들의 열광을 받았습니다. 데뷔 초기부터 음악방송 1위를 휩쓸고 앨범 판매량도 상위권.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외모가 아닌 노래와 춤의 조화에서 왔습니다. 2016년 봄여 한국 연예계를 뒤흔든 뉴스가 터졌습니다. 해외 원정 성매매 사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진아는 2015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세 차례 만남을 가진 뒤 365억 500만 원, 500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내 사업가와의 만남에서 혈로 5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중간에 알선 역할을 한 건 연예기획사 대표 강씨. 그는 여러 여성 연예인에게 재력가와 만나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진아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호감을 가진 개인적 만남이었다. 속은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약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겁니다. 강 대표도 알선 혐의로 실형을 받았고 사건은 연예계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진 만남의 구조가 드러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취약한 위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지인 소개라는 익숙한 방식. 진아는 당시 인기가 하락 중이었고 수입이 불안정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판결 직후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방송사들은 출연 금지 조치를 내렸고 예정된 광고와 앨범 발매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팬들은 실망과 배신감을 드러냈고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진아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하며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조용히 시간을 보낸 거죠. 최희서나 김아중처럼 루머 중심이 아닌 법적 유죄 판결, 이 점이 앞선 사례들과 다릅니다. 진아는 2017년 SNS에서 모든 게 루머라고 주장했지만 벌금형 사실이 알려지며 더 큰 비난을 샀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간헐적으로 근황을 공개하며 재기를 시도했으나 대중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최근 2024년 9월 그녀는 숨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사라졌다. 이제 과거가 아닌 선택으로 정의된다며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2025년 10월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추석 인사를 올리며 여전히 해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안정된 삶에 대한 소식은 없지만 그 고백 속에는 여전한 아픔이 새으며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닙니다. K-팝 산업의 어두운 면,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고립이 여성 연예인에게 미치는 영향, 명성과 인기가 도덕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아는 엄마만은 믿어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족의 지지와 외로움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3위는 세련된 미의 상징이 루머로 고군분투한 이야기입니다. 고급 아파트와 차량이 얽힌 후원 의혹, 그녀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탑승. 한고은 3위는 한고은입니다. 1975년생. 모델 출신 배우로 2000년대 초반 데뷔하며 세련된 미모와 도도한 매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드라마 위스캐슬, 위스디 가드 갓드, 퍼펙트 와이프 등에서 성숙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섹시하지만 품격 있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여성 배우 중 독보적인 포지션. 그녀의 외모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성숙함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초기부터 재력가 후원설이 따라다녔습니다. 2000년대 중반, 그녀가 참여한 작품에 투자 배경의 나이든 사업가의 손길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선물 받았다는 소문도 퍼졌죠. 언론은 재벌 후원 여배우로 그녀를 묘사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소비됐습니다. 한고은은 즉각 사실무근이라 반박했습니다. 내 모든 건 스스로 일군 것이라는 입장. 실제로 그녀는 모델 활동부터 광고, 드라마 출연료로 안정된 수입을 올린 배우였습니다. 루머의 파장은 컸습니다. 여러 광고가 취소됐고 약 2년간 방송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2010년대 초반, 그녀는 공백을 깨고 상처 입은 여성 캐릭터로 복귀했습니다. 미스 맘마미아 같은 작품에서 깊어진 연기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죠. 단순 외모 중심에서 인생 굴곡을 소화하는 배우로 거듭난 겁니다. 그럼에도 루머는 오랜 세월 그녀의 이름을 따라다녔습니다. 진아 사례처럼 법적 처벌은 없었지만 한고은의 경우는 이미지 관리에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섹시미를 무기로 한 배우에게 후원 루머는 치명적입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쇼비즈니스에서 아름다움은 문을 열어주지만 인격만이 그 자리를 지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루머를 넘어선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고은은 결혼 후 가정생활을 안정시키며 연기 변신으로 팬층을 넓혔습니다. 앞선 순위와 비교하면 황수정처럼 불법이 아닌 김아중이나 최희서처럼 루머 중심. 하지만 한고은은 공백을 통해 성숙함을 증명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여성 배우가 마주하는 젠더 편견, 성공할수록 따라오는 백 의혹, 그녀의 복귀는 그 편견을 이긴 사례입니다. 다음 2위는 신인 시절의 치명적 선택입니다. 50억 원 협박 사건으로 모든 걸 잃은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탑2 이지연 2위는 이지연입니다. 1988년생,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며 예능과 광고에서 얼굴을 알리던 시기였습니다. 톱스타는 아니었지만 대담한 성격과 매력적인 외모로 점차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그녀는 신인 배우로서 가능성을 보여주던 때였죠. 2014년 9월, 그녀의 이름이 한국 연예계 역사에 충격적으로 기록됐습니다. 걸그룹 질람 연습생 다희와 함께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사건. 두 사람은 이병헌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5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언론을 통해 폭로됐습니다. 2014년 최대 스캔들로 번지며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지연은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에서 배신당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희도 비슷한 입장.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협박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이병헌 측은 진심 어린 만남이었는데 돈을 요구당해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들을 불쌍한 피해자로 보려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명예를 스스로 망친 선택이라 비난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지연과 다희는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소속사 계약 해지, 방송 출연 불가. 이지연은 SNS 계정을 폐쇄하고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출소 후에도 모습이 포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이병헌 협박 사건의 주인공으로만 회자됩니다. 한고은처럼 루머가 아닌 명백한 범죄, 진아처럼 성매매가 아닌 협박. 이 사건은 순간의 감정이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신인 시절의 압박, 관계의 착각, 경제적 유혹, 이 모든 게 얽힌 비극입니다. 이지연은 재판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대중의 공감을 사지 못했습니다. 순위가 높아질수록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2위는 개인적 실수로 끝났지만 1위는 산업 전체를 흔든 불법입니다. 미스코리아 여신이 병원을 100번 넘게 드나든 이유, 그리고 그 끝에 남은 반성. 마지막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터프 박시연 1위는 박시연입니다. 1979년생, 본명 박미선. 2000년 미스코리아 서울 미 출신으로 모델에서 배우로 전향하며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드라마에서 사랑스러운 매력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와 애서 관능적이고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카리스마와 우아한 미모. 그녀는 톱 여배우의 대명사로 불리며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2013년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강남 고급병원에서 6개월간 185회에 달하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지방 분해 시술인 카복실을 빙자해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제로 미용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병원 기록부와 진료 내역이 압수됐고 그녀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박시연 측은 영화 촬영 중 허리 부상으로 통증 완화 목적이라 주장했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 지속된 고통, 의사 처방에 따른 치료라는 입장.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전부터 주 1, 2회 빈번히 투약, 의존 증상 있었다. 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8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술 횟수의 비정상성과 반복성을 근거로 한 판결이었습니다.
방송과 광고에서 즉시 퇴출됐습니다. KBS, MBC 출연 금지 명단에 오르고 소속사도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출산 후 자숙기간을 가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흔들려 이혼으로 이어졌고 두 딸의 양육권을 홀로 맡았습니다. 연예계의 압박, 가족의 아픔, 그 모든 게 그녀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지연의 협박처럼 순간적 범죄가 아닌 장기적 의존, 이 점이 2위와 차별화됩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연예계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강남병원의 불법 투약 네트워크, 의사들의 공모, 박시연은 항소를 포기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자숙을 약속했습니다. 2014년 TV조선 최고의 결혼으로 복귀했으나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후 등으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2021년 음주운전 사고로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2025년 쇼폼 드라마 막장 레벨업으로 오랜만에 복귀 소감을 전했습니다. 매 순간 행복하게 감사히 찍었다는 말. 11월 SNS에 다시 힘내자라며 근황을 공개한 것도 화제입니다. 소속사 없이 홀로 활동 중인 그녀의 모습은 여전한 도전 정신을 보여줍니다. 베트남 거주설도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가족과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연의 여정은 추락과 회복의 연속입니다. 화려함 뒤 유혹과 위험, 한 선택의 무게, 그녀의 고백처럼 스스로 용서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이 이야기가 단순 스캔들이 아닌 인간적 성장을 상 오늘 우리는 10명의 여배우를 통해 돈과 욕망, 명예가 얽힌 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김정민부터 박시연까지. 각자의 선택은 달랐지만 공통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강할수록 그 뒤에 불안정함은 더 깊어집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쌓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법적 유죄든 증거 없는 의혹이든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연예계는 완벽함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나약합니다. 압박과 유혹 속에서 길을 잃기 쉽죠. 하지만 박시연의 고백처럼 추락이 끝이 아닙니다. 반성과 회복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